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방금 오프닝 영상을 또 현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면서 약간 웃었어요. 예, 좋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냈고 그 뇌관이 되었던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반등장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코스피는 보시면 지난 지지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저항선이 되었죠. 내일 과연 이걸 갭상승으로 돌파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는 강보합 중입니다. 하락 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충격이 발생한 거죠. 어찌 보면 쇼스케지가 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3일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시그널입니다. 이건 특히 언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걸 불편함을 느끼는 애들이 언론을 쥐고 있는 애들입니다. 코스닥은 더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하락을 크게 이끌어왔던 게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부진을 겪었어요. 그 뭐 국제 수익률, 금리라는 족쇄에 얽혀서 하락을 보였는데 그 하락의 주범은 공매도였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통해 파악했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장 큰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난리가 났었죠.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거의 뭐 ETF는 상한가가 없긴 하지만 그 정도로 코스닥이 좀 강했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로봇 종목들도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 주봉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조지표, 제가 가장 신뢰성 있게 보는 게 코스피 주봉의 RSI입니다.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갔었어요. 주봉의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확률로 주봉의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가면 바닥 시그널이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추세를 복구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이게 이전에 발생했던 이 페일러 스윙 이후에 트랩 스윙이 발생을 예상했었고 그 트랩 스윙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건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거죠. 자, 금융위가 발표했어요. 공매도 금지다 이놈들아. 약간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는 3년 8개월 만에 결정이 난 거죠.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다. 내년 상반기까지죠. 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다. 과거의 공매도 사례를 봐야겠죠. 데이터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거의 공매도 금지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 주가의 하락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자, 이때입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인데요.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됐었습니다. 첫 번째,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예요. 이때.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그리스발 금융 위기 때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였습니다. 이때 공매도 금지가 발표됐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멀리서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제가 지금 멀리 가면 안 되죠. 멀리서 멍 때리면서 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폭락을 한 건 세 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도 어찌 보면 상승을 좀 이루긴 했죠.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긴 했어요. 길긴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도 폭락을 했으나 급반등을 이루어냈었죠. 거래량이 상승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긴 하죠. 요걸 기억에 담아두시고 뒤에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찌됐든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단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박스 피해 갇히긴 했어요. 박스 피해 갇히긴 했습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봄직은 해요. 그러니까 주가에 막 장기적인 부양을 이끌어온 포인트는 아니란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처방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이 공매도 금지 발생 기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리스발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 금지는 어떤 이유가 있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이 공매도 금지가 발동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땠냐? 코로나 때 볼까요? 하루 공매도 금액이 뭐 1조 원이다. 금융위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 라고 했는데 3일에 리드 타임을 줬어요. 뭐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지만 리드 타임을 줬습니다. 즉 얘들이 작전 회의를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금요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발표해버리고 월요일에 시행해버렸어요. 즉 얘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하는 얘들이 작전을 펼쳤겠죠. 야, 빨리 폭락시켜 라고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이 유유히 일어나는 거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거죠. 즉 외인 기관은 준비도 못하고 이번 공매도 금지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생각해볼 점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기관을 고려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시장 참여자 중에 한 주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시장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를 약속받고 들어온 거예요. 약속받고 들어온 겁니다. 얘들이 현선물 차익 트레이딩으로 공매도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건 일단은 차치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위험 수익을 보는 건 좀 어이없긴 하죠. 어이없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뭐 그래야 시장에 들어오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근데 그들은 약속된 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신뢰성 문제랑은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장이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는 조금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시장 조성자 등이 예외였어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관들 중 시장 조성자를 지정했다. 뭔가 지정하는 그 제도인 것 같아요. 거래 부진 종목 중심으로 매수 매도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적정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신규 효과를 제시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장 조성자 기능을 뒀다고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어떤 종목은 인기가 많아서 거래가 많지만 어떤 종목은 저유동성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텅텅 비어 있겠죠. 근데 호가가 텅텅 비어 있으나 그 종목은 주식이 존재하고 누군가 주식 보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질 않고 아무도 팔질 않으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서 내가 팔게 되면 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하락 VI가 발동됐다고 해서 가보면 주가가 푹 폭락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는 그냥 이 종목을 자기 어떠한 판단 가치 하에서 매수를 했으나 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없는 종목은 니들이 가서 호가를 좀 채워 라고 하는데 누가 채웁니까 이걸? 거래소가 채울 수 없죠.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와서 호가도 좀 채우고 이런 인기가 없는 종목들에 좀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호가를 채우고 매수 호가를 좀 채워놔라. 내가 왜? 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호가를 채워야 되니까 없는 종목을 판다.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래 너네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 공매도는 제한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매도는 제한을 뒀거든요. 업틱룰이라고 현재 효과 위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 업틱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공매도로 그냥 시장가로 때려버릴 거 아닙니까? 시장가 매도가 많아지면 어떻다고요?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주가 상승 하락의 그 주된 이유죠.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막 글로벌 매크로가 어떠니 금리가 어떠니 양적 완화가 어떠니 다 필요 없어요. 시장가 매수가 많으면 상승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가 매도가 많으면 하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장가 매수 매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시장가에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건 예전에 코로나 때 기사입니다. 공매도 끝난 줄 알았더니 라고 개미의 탄식이 있대요. 왜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라고 했으면 그게 시장 조성자 때문이란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에코프로 오늘자 많이 줄었죠. 공매도가 2%입니다. 그 전날은 15%인데 삼성전자 0.36%예요. 그전에는 7%. 어찌되었건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맞죠? 근데 얘들이 정보를 좀 획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매도 금지라는. 왜냐하면 갑자기 공매도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내용 보셨죠? 자,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 부진 종목. 에코프로나 삼성전자가 거래 부진 종목인가요?
여기 왜 발생하는 거죠? 시장 조성자가. 여기에는 한 주에 공매도도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인기가 없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공매도 세력들의 발작 버튼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짐 로저스 씨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바보짓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도 지긋이 드신 양반이 다른 나라, 특히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을 바보짓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짐 로저스 씨한테 정말 좋은 선구안으로 아난티를 투자하셨습니까? 아난티를 투자하는 바보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품격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짐 로저스 씨가 바보같이 아난티 왜 투자하셨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실까요?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시대요. 로저스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는 왜 하셨어요? 누가 요청한 겁니까 이거? 한국경제신문이에요? 아니면 로저스 씨입니까? 누군가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말 하실 것도 알았고요. 발작 버튼 눌렸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바보짓이야. 너네는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내용을 볼까요?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대요. 아니,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왜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위에서 정확히 말했듯이 공매도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공매도의 불법적인 발생 때문에 금지한다고 했는데 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특정 종목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공매도가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그래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쇼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의 왜곡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신대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나섰네요. 왜 나섰죠 갑자기?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가 공매도라는 겁니다. 이 제한적인 공매도 조치 같은 것들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주된 이유래요. 근데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다우 이론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설마 그거를 모르는 바보 같은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요, 시장가, 이 주식의 적정가는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공매도 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참 로저스 회장님 존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셀럽이라고 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냥 자기 목적에 맞게 쿠이보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쿠이보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펜타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펜타닐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펜타닐이 얼마나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 펜타닐은 마취하는 데도 쓰이고 특히 암 환자 같은 좀 불치병 그리고 고통을 많이 안겨주는 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이걸 판매 금지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저스 형님 아셨어요? 논리적으로 박살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셀럽이라고 해서.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이터 통신 여러분. 그러면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는 왜 못 들어갔어요? 네? 왜 이게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된 겁니까? 그럼 예전에 공매도 금지하지 않을 때는 왜 선진국에 안 넣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언론에서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쇼트 커버링이 셀코리아 우려가 커졌답니다. 이때까지 계속 팔고 계셨는데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도. 그때는 왜 셀코리아 하셨어요 그럼? 말씀 좀 해보세요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 주가가 반짝 상승했다고 합니다. 외인 자금 이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코스피 지수의 장기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단기간 주가 폭락을 가져오긴 했으나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황을 봤을 때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단기 스윙에 들어갔었어요. 주력 종목은 에코프로랑 코스닥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에코프로는 상한가였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저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거의 처음 봤고 특히 코스닥 150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단기 스윙에 들어갔던 이유는 공매도 쇼트 커버링을 예상했었는데 이런 이벤트 트리거링을 통해서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었죠. 그럼 이제 저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든지 공매도 금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온갖 악재를 뿌리든 무언가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폭락을 해야 될 겁니다. 얘들아, 공매도 금지하면 폭락해!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다음에도 이거를 극약 처방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진 애들이 5, 6월에 설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거망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발생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포모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팔았든 아직 주식을 못 샀든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었습니다. 이미 제가 손절을 여쭤보셨을 때도 늦었다고 했고 지금 매수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도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는 현지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주식을 많이 정리했다. 겁을 먹어서, 공포를 느껴서. 근데 오늘 상승을 보니까 정말 난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 영상에서는 거의 마인드 중심의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팔더라도 꼭 반등을 확인하고 팔자라는 교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3일 뒤에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매도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3일 뒤에 얘들이 수기로 제출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시스템화 해야 되고 아예간 시스템적으로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프로그래밍 할 줄 알잖아요. 나한테 맡겨보세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시스템으로 못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뒤에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상승이 쇼커버링이 이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일 에코프로의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시초가가 만약에 갭 상한가로 시작한다면 정말 얘기가 달라져요. 시장이. 여기서는 진짜 용광로가 될 겁니다. 근데 내일 어떻게든지 주가 폭락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지켜보고 전 대응하려고 합니다.